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만든 영상을 보니까 너무 많은 내용을 한 영상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보시는 분 입장에서 좀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크립토 영상만 짧게 같이 보고 주식이나 아니면은 미국 주식 커머디티 이런 것들은 개별 영상으로 좀 제가 찾아뵙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립토 영상 아, 한 15분 내외로 설명드리고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 차트죠.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올라줬습니다. 지난 며칠간. 비트코인도 아, 어느 정도 이제 올라줬는데 뭐 엄청나게 상승을 줬다기보다는 이 비트코인의 방향성 때문에 알트들이 다 따라서 오른 걸로 보여지고 지금 뭐 오늘 이게 지금 미국 시간 기준으로 제가 이 차트를 US 달러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김프가 있기 때문에 국내 차트는 저는 이제 미국 차트 US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고 있고 다만 그 투자 타점을 잡을 때는 제가 그 원화 차트도 같이 그때는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인 이런 분석을 할 때 있어서는 달러 차트 베이스로 하는 거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 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믿는 비트코인 그 강세론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은 저는 하락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좀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꼭 알아주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던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 시장은 제 생각을 1도 필요치 않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차트를 보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트를 본다고 해서 이게 오를지 내릴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술사도 아니고 저희가 차트를 본다고 해서 다음날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맞춘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차트를 보면은 가격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게 보일지에 대한 높은 확률로 아, 어느 정도 확률적인 예측을 할 뿐이고 그 예측이 종종 틀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예측이 틀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그 게임 플랜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가 이 투자할 때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툴인 거고 사람의 단기적인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그 지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본다고 다음날 가격이 오르고 내릴지 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뭐 장에서는 제 생각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왜 비트코인이 그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지는 그 월봉 차트를 보면 되겠는데요. 일단 뭐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크게 줄 때 그거를 패닉해서 추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패닉 바잉 하는 일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가장 가라앉혀 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월봉이랑 주봉을 보는 겁니다. 뭐 더 큰 타임 프레임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월봉을 보고 나서 이게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월봉으로 봤을 시에 일단은 이 평행치
이 추세 채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 전에 정확하게 맞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그 판단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여기 그 완성되는 이 캔들이 타핑 테일이라는 캔들입니다. 이 타핑 테일은 제가 주식 차트 보여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가가 이 전체 이 캔들 그 사이즈에 밑에서 25%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타핑 테일이 완성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 타핑 테일이 굉장히 캔들 사이즈가 굉장히 작으면은 그거는 좀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닌데 이렇게 큰 잠시만요. 요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요거를 좀 지워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그 캔들 사이즈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타핑 테일인 거고 물론은 이 보통 타핑 테일이 뜬다고 바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게 어느 정도 회기를 줬다가 하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 많은 경우는 거의 이 최고점 근접해서까지 회기를 줬다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타핑 테일이 무력화되려고 하면은 그 후에 나오는 캔들의 종가가 여기 최고점 위를 넘어서 형성이 되면은 그러면 이 더 이상 그 테크니컬하게 봤을 때는 이 타핑 테일 캔들이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은 이 타핑 테일이 월봉 기준으로는 들어섰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조정을 주는 게 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7만 달러 선까지 한번 조정을 주면은 이때가 좀 진입하기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다시 일봉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봤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평행 추세선이 상향으로 갔을 때는 하락하는 경우가 언젠가는 나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언제까지 위로 올라가다가 이제 하락하냐 그게 항상 이제 애매한 포인트인데 이게 이 밑에 하단 추세선을 많이 치면 칠수록 이게 점점 약화가 돼가지고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여기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네 번 치고 이게 하락을 이렇게 줬고 근데 여기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을 줬다가 다시 치고 그러고 있는데 이 밑에서 이거를 이제 리테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리테스트에서 한 번 더 리테스트를 여기서 줄지. 그리고 이 리테스트를 줬을 때는 이번에는 이제 뚫고 올라갈지. 뚫고 올라가가지고 이 위로 올라가서 그 종가를 형성하면서 이 전고점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더 올라갈 추세를 만들지. 이거는 좀 봐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가격 움직임을 볼 때 있어서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확 올랐다가 다지기를 들어가는지 안 다지기를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이 되면은 그러면 진입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그거가 이제 판단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다지기가 들어간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저는 뭐 어느 정도 작은 포지션 사이즈로 조금 사볼 마음도 있어요. 또는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이 추세선 이 밑에서 다지기가 이렇게 들어간다. 아니면 이거 뚫어서 이렇게 다지기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 추세선은 확실히 뚫리겠구나. 그러면은 결국 이 캔들이 중요할 텐데 이거 이상으로 갈지 안 갈지는 그 다음 레벨로 이제 보는 건데 일단은 아 약세에서 어느 정도까지 강세로 돌아섰다라는 판단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항상 보고 대응할 때 그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차트가 어떻게 이제 그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 변화하면서 뭐든지 가격은 한 번에 오르거나 한 번에 내리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모양에서 저희가 진입할 기회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르는데 빨리 따라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사서 잘 맞아가지고 이제 수익이 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게 다 본인한테 독이 됩니다. 타점을 잡을 때는 마치 사자가 정글 숲속에서 숨어 있다가 먹잇감이 왔을 때
정말 신중하게 기다리다가 한 번에 나와서 확 잡듯이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해서 정말 본인한테 안전하지만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타점이 왔을 때 그때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 투자론에 대해서 갑자기 조금 이렇게 그 옆길로 샜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차트 지금 그 좀 좋게 올라줬고 지금 여기서 얼마나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좀 그 이제 보고 이 위까지 올라가서 이 밑에 추세선 하단을 아 친다고 해도 크게 놀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많은 알트코인들이 같이 엄청나게 이제 오를 텐데 일단은 그 이 차트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지기가 들어갈지 다지기가 안 들어가고 계속 쭉 올라줄지 이런 거가 좀 관전 포인트고 그 이 하방에 대한 케이스는 밑에 있는 이 추세선이 무너지고 이 밑으로 종가가 형성이 돼 버리면은 그러면은 저는 76,000까지 그냥 쭉 뚫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큰 저항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움직임에 좀 뭐 이렇게 포모가 오거나 막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차트 모양 확인하고 안전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 마인드로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봤으니까 이제 이더리움으로 가겠습니다. 이더리움 제가 그 저번에 이렇게 보면서 이게 벨 플래그가 그려서 별로 차트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했죠. 근데 이걸 뚫어주면서 이 벨 플래그 모양새가 무력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이거를 이제 결국 벨 플래그가 일반적으로 그려지면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6, 70%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 말인즉슨 3, 40%는 다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확률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주기 때문에 이 차트도 결국 벨 플래그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A 패턴이 완성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락을 줄지 이 MA 패턴이 보통 M하고 A가 이 M자 밑에 이 A 고점이 만나면서 하락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은 계속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더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이게 이제 MA 패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비트를 따라가긴 하지만은 이더 차트만 봤을 때는 이제 MA 패턴이 될 수도 있고 보통 이런 벨 플래그나 어떤 이런 패턴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패턴이 실패하면은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폭발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MA라고 패턴이 완성된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숏을 해야 되냐? 그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그 차트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숏을 잡는 거는 굉장히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더 차트를 이렇게 봤고 그 에이더 차트로 칼다노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칼다노 차트는 그 며칠 전부터 이 패턴 이 밑으로 벨 플래그 패턴도 이거 굉장히 좀 약한 벨 플래그 패턴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하락이 안 될 수도 있는 패턴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쭉 내려오고 직각으로 가든지 아니면 약간 위로 올라가야지 이 하락을 주기에 더 적절한 그 패턴인데 이거는 사실 벨 플래그라고 테크니컬하게는 이제 부르지는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제 다지기가 들어가긴 했는데 이렇게 강한 좋은 확률로 하락을 보여주는 좋은 확률로 이렇게 다지기가 들어간 건 아니고 다지기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게 한 방에 올라주면서 이 패턴 자체를 그냥 깨버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더보다 좀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많이 올라서 여기 그 이렇게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결국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가격 상승이 여기서 일시적으로 멈춘 걸로 보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장대 음봉 이거를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좀 봐야 되고 사실 이거는 이제 잘 복귀를 하면은 예전에 이제 하락을 줄 때 한번 이제 급격한 하락을 확 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너무 욕심을 안 냈었으면은 이 50% 회귀 포인트에서 어, 분할 매수로 들어갔었으면 아마 좀 단기간 안에 이제 먹고 나오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피보나치 라인 보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다는 아, 역시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옆으로 다지기가 들어갈지 안 다지기가 들어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옆으로 다지기가 들어가가지고 단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올라서 여기 이 장대 음봉 위로 올라가서 종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다지기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차트 패턴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페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페. 그래서 이 페페 차트, 페페 잘못 숏 포지션 잡았던 분들은 뭐 크게 되었을 수도 있는 차트죠. 요번 상승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 제가 이 평행 추세선 이렇게 그건 아는데 그 밑에 뚫리고 횡보하다가 이제 확 올라졌는데, 이 전에 있었던 추세선 하단이 정확하게 이 상단을 치면서 저항 포인트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굉장히 좀 평행 추세선 제가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기 평행 추세선은 이 노란색 평행 추세선은 뚫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력하기보다는 좀 많이 약해진 평행 추세선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 고점에서 고점이 있고 이 밑에 부분을 이었을 때 지금 이 하늘색 평행 추세선 밑으로 정확하게 좀 닿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여기서 다지게 들어갈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하늘색 선 밑에서 가격이 형성이 계속되면은 이게 결국 베어 플래그의 일종이기 때문에 밑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하늘색 추세선 위로 확 올라서 종가가 형성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페가 사실 비트가 좀 세게 올라주면 이 평 추세선은 그냥 뚫고, 심지어 이 노란색 추세선도 별로 중요한 추세선은 아니지만 이제 뚫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 앞으로 좀 전고점 이상으로 좀 페페도 단기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솔라나 또 마찬가지죠. 솔라나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지금 물린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지기가 충분히 들어가야지 좀 위로 올라갈 상승 동력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비트가 막 뭐 미친 듯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다지기 없이도 그냥 갈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저는 만약에 그 솔라나가 한번 확 급락을 준다고 하면은 뭐 이때쯤에서 다시 한번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이때 그런 급락을 줄지 급락을 줄지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비트가 조정받으면서 크게 급락을 주면은 단기적으로 여기서 들어가서 어 이게 튀기는 시점에서 이제 매도하고 이제 나오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평주세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게 링크 보겠습니다. 이 링크도 여기 보시면은 헤드앤숄더 패턴 나왔는데, 헤드앤숄더 패턴 트리거가 됐는데 이 목선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이 패턴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효한 패턴이 아닙니다.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이 깨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한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폭발적으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숏 포지션 잡을 때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잡아야 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위에도 탑핑 테일은 아니에요. 이게 도지 캔들이고, 이거는 뭐 탑핑 테일일 수 있겠네요. 이건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이걸 뭐 테크니컬하게 three tail theory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하락 반전형 패턴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급격히 올라서 이 패턴을 깨버리려고 하면 결국 종가가 이 위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여가지고 뭐 제가 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뭐 특별한 테크닉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어쨌든 이거는 지금 그 숏포지션 잡을 때 굉장히 좀 신중하게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좀 코인을 봤고 이 코인이 사실 그저께 미국장이 하락을 줄 때도 코인이 올랐는데 미국장이 상승을 주면서 금요일 날 마감을 하면서 더 그 기운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코인이건 미국의 뭐 택기업이건 다 리스크를 추종하고 있는 그런 차트를 그리고 또 그 시장 움직임이기 때문에 한쪽이 크게 잘 되면 다른 쪽도 같이 잘 될 가능성이 항상 높거든요. 그래서 미국장이 뭐 크게 패닉셀이 나오면은 코인장도 좋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가끔씩 아 미장은 안 좋은데 코인장은 괜찮은 그럴 때 나왔을 때 그런 그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것도 그 괴리가 좀 커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저희는 시그널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코인이 분위기가 생각보다 좀 좋게 아, 갈 수도 있겠구나. 미국 시장과 다르게. 그래서 그런 그 포인트들을 굉장히 좀 하나씩 좀 그 캐치를 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그냥 굉장히 조심할 때는 조심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들어갈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고 그런 포인트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제가 분석을 해드리기를 희망하시는 코인이 있으시면은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코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좀 분석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